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강대학교 인문 입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서강대는 그래도 이제 문과 쪽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많이들 지원하는 대학일 겁니다. 자, 서강대 입시안에서 보면 인문학부로 이렇게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 정시 이거는 인문학부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종합은 학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문학부, 유럽문화학과, 중국문화학과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학과 형태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부도 마찬가지 교과 전형은 이렇게 학부로 선발하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이렇게 다 학부로 선발을 하는데 종합은 학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 경영 그리고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여기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과가 있는데 마찬가지 학부 형태랑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그리고 종합은 학과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글로벌 한국학부랑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교과 전형이 선발이 없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딱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별로 20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1점대 학생들 위주로 추천을 많이 받는데 문과에서는 1점대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 경우 이과랑 같이 이제 대신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추천이 실제 20명까지 다 추천하는 학교는 문과를 2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 세 개 합이 아니라 세 개 영역 각 3 이내예요. 요게 이제 각각 3이기 때문에 실제 충족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로만 평가를 합니다.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체계가 3개 합 7로 돼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은 한국산 다 4 이렇게 둘 다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교과가 생각보다 경우에 따라서 내신이 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요행을 바라고 내신이 안 좋은데 추천을 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종합으로 대부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서강대는 보셨다시피 학과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인문도 학과가 몇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 빵꾸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학년도 기준 합격자 내신을 보시면 자, 교과 전형의 50%와 그리고 70% 이렇게 내신을 기준으로 해봤는데 자, 글로벌 한국이랑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이제 교과 선발을 안 하니까 여기는 빼놓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50% 내신이 보통 1.5 전후, 1.56 전후가 대부분의 학과들이 됩니다. 자, 근데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1.9까지 50%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70% 컷이 2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왜 그랬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좀 특징인 게 사회과학부가 1점대가 되고 그리고 70% 기준으로 봐도 2등급 넘어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사회과학부가 되게 좀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고 오히려 경영 경제보다 좀 높을 수 있는데 경영 경제는 보면 좀 내신이 이게 외국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2점 중후반대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추천 전형 위주로 쓰고 이쪽은 외고나 자사고 이쪽 학생들이 주로 종합을 많이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1점대 학생들은 사회과학부나 지식융합 미디어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 경제보다 어떻게 보면 이쪽
선호도가 좀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경영 경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수학 내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문과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강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4학년도 기준입니다. 보면 접수되는 경쟁률 보통 요거는 다 확인이 되는데 보통 교과는 다른 데도 합격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충원 합격 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원래 모집하는 인원보다 추가 모집, 추가 충원이 되면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102명 중에서 79명이 합격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춘 기준으로 충원 인원 기준을 해보면 1대 1.05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 확률이 무지 높은 전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학과에 따라 항상 이런 게 아니라 좀 1점 몇 대 1이 되는 학과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는 1.01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83명 지원했는데 73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수능 최저 맞춘 학생은 거의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부가 아까 합격자 내신을 보면 다 1점대 아주 내신 좋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 맞추면 그래도 거의 합격을 했다. 그런데 이게 경영학부는 1.0이라고 나온 거는 1.0대 1이라는 거는 합격한 학생이 104명이었는데 33명 모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전부 다 합격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충족률 기준으로 여기 1대 1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내신이 컷이 그래서 1.8까지 내려갔는데 70%가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2점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맞추기만 하면 다 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인원적은 글로벌 한국학부는 3명 모집인데 토탈 합격한 학생이 4명이었어요. 근데 지원한 학생은 20명인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서강대가 아주 높은 거 수능 최저 기준이 아주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충족률은 7, 80%가 넘을 수 있습니다. 각각 3등급이니까.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3개 영역만 3만 맞추면 되니까 대부분 많이 맞추는데 여기는 그 4명밖에 합격을 못했고 내신도 보면 3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여기는 이 20명 중에서는 최저를 맞춘 학생이 4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 해나 이렇게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서강대가 이제 졸업생은 추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3점대 학생이 추천을 받아서 쓰기가 참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이 내려가는 경우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소수 학과 중에서 이런 특이한 학과가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는데 실질 경쟁률을 보면 1대 1점 몇 대 1 이런 데들이 꽤 많이 나오고 2대 1이 넘어가는 학과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과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과는 그냥 요거 내신을 전체 반영한 형태 요거까지 보시라고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입시가 좀 심플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시는 영역별 반영하는 형태가 이제 사탐, 과탐 이런 구별도 없고 미적계 확통에 대한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A 유형으로 계산을 하고 B 유형으로 계산을 해서 둘 중에서 더 점수가 높은 쪽으로 그냥 반영을 합니다. 그 A 유형은 수학 비중이 높은 거고요. B 유형은 국어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 본 학생은 B 유형이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 수학을 잘 본 학생은 A 유형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본인이 잘 본 과목에 더 비중이 높은 형태로 반영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과 학생들은 확통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에 비해서 표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리긴 했겠지만 확통 선택자가 A 유형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탐구는 백분위 변환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영어는 2등급이 0.5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3등급은 1.5점이 감점이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2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이 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강대에서 그냥 예시로 든 거여서 이 표점은 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지만 표점이 120, 국어가 128, 수학이 135, 탐구가 62, 68이 나오면 탐구는 이 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분위가 중요합니다. 이 백분위에 따른 변환 점수를 이렇게 대학에서 이건 발표를 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받으면 자, 탐구 표점. 근데 이 탐구는 표점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0.6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자, 수학을 135를 받았으니까 좀 표점으로 봤을 때 사실 수학이 높으니까 수학을 1.3을 곱한 게 국어에 1.3을 곱한 것보다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A 점수에 A형에 해당되는 504.82가 이 성적을 받은 사람의 서강대 기준의 환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 2등급에 대한 거는 뭐 뒤에 건 똑같이 이제 99.5로 계산이 되고 한국사는 3등급이었으니까 다 만점 10점을 주니까 요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을 많이 반영하느냐 국어를 많이 반영하느냐 환산 점수를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표점이면 점수가 똑같이 나올 텐데 같은 2등급의 100분위 94와 96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기 수학이 표점이 높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국어 표점이 높게 나오면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형태의 값이 유리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